믿을 수 있나요? 단 몇 초의 순간적인 어지러움이 다가오는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뇌졸중은 절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아주 살짝, 빠르게 다가오며 대부분은 우리의 눈을 통해 다가옵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65세 김재호 씨.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갑자기 오른쪽 눈이 깜깜해지며 마치 검은 커튼이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눈을 깜빡인 후 몇 분 뒤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잠을 못 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그만두었죠. 그리고 단 3주 후 그 집에서 김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몇 분 동안 시력이 흐려진 게 아니라 반신마비와 입술이 일그러져 말을 할 수조차 없었죠. 이것이 바로 몸이 신호를 보냈음에도 우리가 이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김 씨가 드문 경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이상을 느낄 때 흐릿하게 보이거나 두 개의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 이런 일시적인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경고 신호로 여기지 않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잔인한 사실은 그런 증상들이 바로 생사의 카운트다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며칠, 몇 주, 몇 달의 차이로 뇌졸중이 다가와서 우리가 걷는 능력, 말을 하는 능력,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눈일까요? 눈과 뇌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뇌졸중을 경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눈은 단지 우리가 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와 뇌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그 정보는 눈을 통해 시신경을 따라 뇌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뇌는 시각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 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이상한 증상, 흐릿한 시력, 복시, 부분적인 시야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의 갑작스런 변화는 뇌로 가는 혈류 부족을 의미할 수 있으며 뇌졸중이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뇌의 혈관이 막히면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눈의 기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만약 당신이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두 개의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심지어 부분적으로 시력이 상실된다면 이건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는 뇌졸중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인지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고 뇌졸중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눈에서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뇌졸중 경고 신호를 소개할 텐데요. 이를 무시하면 본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증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시적인 시력 상실 한쪽 눈. 이것은 뇌경색의 신호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긴급한 증상 중 하나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시력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깜깜해지며 마치 검은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TV 화면의 중앙이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해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시력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 눈이 갑자기 완전히 검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몇 분에서 몇십 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그 후 시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착각일 거야 또는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 후 회복되는 증상은 일시적인 한쪽 눈의 실명이라고 불립니다. 시력이 회복되었더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뇌경색이 다가오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경동맥목의 동맥이나 다른 동맥에서 발생한 혈전이 떨어져 나와 일시적으로 눈의 동맥을 막는 것입니다. 혈전이 일시적으로 혈류를 차단하면 눈의 시각 기능이 멈추고 시력 상실이 발생합니다. 이후 혈전이 흘러가면서 혈류가 회복되면 시력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시력이 회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만 즉시 신경외과나 안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혈전이 눈의 혈관을 막은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혈관으로 이동하여 실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일시적인 한쪽 눈의 실명을 경험한 사람 중 약 10~15%는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을 겪게 됩니다. 그때는 조금 잘 안 보였지만 이제 괜찮아라고 자가 진단하는 것은 눈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 복시사물이 둘로 보임. 평소엔 멀쩡히 보이던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입니다. TV 자막이 두 줄로 번져 보이고 스마트폰 글자가 포개져 읽기 힘들어지며 앞서 걷는 사람이 마치 두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두 눈의 움직임이 서로 어긋나면서 생깁니다. 복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단안복시. 한쪽 눈을 감아도 여전히 두 개로 보입니다. 주로 눈 자체의 문색 내장, 굴절 이상 등과 관련이 많습니다. 2. 양안복시. 한쪽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두 눈을 함께 뜨면 두 개로 보입니다. 이 경우가 특히 위험하며 뇌경색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 움직임은 세 가지 뇌신경이 담당합니다. 제3동안신경, 제4활차신경, 제6외전신경. 이 중 하나라도 손상되면 두 눈의 협응이 깨지고 시축이 틀어져 복시가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 신경이 모두 뇌간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뇌간은 심장박동, 호흡, 의식 같은 생명유지 기능을 맡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복시가 갑자기 나타났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뇌간의 이상을 알리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신호는 복시와 함께 팔, 다리 저림, 말이 꼬임, 발음이 어눌함 같은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뇌경색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땐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지체되는 매분이 생사와 회복을 가릅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 한쪽 눈꺼풀 처짐 안검하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증상이 갑자기 그리고 한쪽 눈에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순간 한쪽 눈이 유난히 작아 보이거나 얼굴 인상이 꾸벅꾸벅 졸린 듯 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게 생겼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눈꺼풀이 처지면 눈을 충분히 크게 뜰 수 없어 시야가 좁아지고 사물을 보기가 불편해집니다. 얼굴의 좌우 균형도 무너져서 가족이나 지인이 요즘 눈이 이상해 보인다, 왜 이렇게 졸려 보이냐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의 대표 원인은 제3내신경 동안신경 마비입니다. 동안신경은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뇌경색 등으로 이 신경이 손상되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한쪽 눈꺼풀이 처집니다. 전혀 다른 원인이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동안신경을 눌러 생기는 안검하수입니다. 이때 동맥류가 파열되면 지주막 가출혈이 발생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심한 두통, 눈 뒤쪽 통증, 안아 통증, 복시 사물이 둘로 보임과 눈꺼풀 처짐과 함께 나타난다면 뇌동맥류 파열 전조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신경외과 또는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꺼풀 처짐을 나이 들어서 서서히 생기는 증상으로 여기지만 갑자기 한쪽만 생겼다면 뇌 속에 다른 이상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빨리 진료를 받으십시오. 네 번째 경고 신호. 한쪽 시야 상실 반맹. 이 증상은 한쪽 시야가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상태를 반맹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 한쪽 접시에 음식만 먹고 나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한쪽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해 사고 직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대화 중에도 가끔은 한쪽에서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아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두 눈으로 볼 때 환자는 자신이 한쪽 시야가 결핍된 것을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증상은 주변 사람들의 지적을 통해 발견됩니다. 그들은 환자가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눈에서 받은 시각 정보는 후두엽에 있는 시각 중심으로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이 부위가 뇌경색이 발생하면 뇌는 일부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한쪽 시야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 현상은 대칭적으로 발생하는데 왼쪽 뇌에 손상이 있으면 오른쪽 시야가 사라지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뇌경색이며 이는 즉시 처리해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만약 자신이 갑자기 한쪽 시야를 보기 어려워지거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이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피로감이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경외과나 안과 전문 병원에서 빨리 검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이 뇌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경고 신호. 시야 흐림 초점 맞추기 어려움, 전체적인 시야 흐림.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시야 흐림입니다. 이 증상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며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 모두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글자가 흐릿해져 읽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피로, 나이 또는 노안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이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눈이 정상적이었다면 이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동안신경 제3내 신경의 마비일 수 있습니다. 이 신경은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신경에 손상이 가면 가까운 물체나 먼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시야가 흐릿해지고 눈동자가 이상하게 확장되거나 빛에 반응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눈이 정상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더 위험한 점은 시야 흐림이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팔, 다리 저림, 말이 어눌해짐, 입꼬리가 처짐 같은 증상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는 뇌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야 흐림이 발생한다면 실제 뇌졸중이 다가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시야 흐림이 항상 뇌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백내장, 녹내장, 노안과 같은 눈 질환이나 오랜 시간 화면을 바라본 피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발병 속도와 동반되는 증상들입니다. 시야 흐림이 서서히 진행되었거나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 발생했다면 눈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나고 몇 분 또는 몇 시간 내에 시야 흐림이 발생하며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긴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년 및 고령자에게는 이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피하고 시각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바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간단한 검진으로 눈의 질환과 뇌졸중에 의한 응급 상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가 당신의 시력과 뇌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입니다. 눈은 단지 영혼의 창이 아니라 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두 개로 보이거나 눈꺼풀이 처지거나 한쪽 시야가 사라지거나 시력이 흐려지는 작은 변화들, 이들은 실제로 뇌졸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들이 몇 분 후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진짜 폭풍이 오기 전에 잠잠함일 뿐입니다. 뇌경색과 뇌동맥 질환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치들이 높으면 뇌혈관에 압박을 가하고 뇌경색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뇌검사를 추천합니다. 뇌 MRI 촬영을 통해 뇌혈관이 막혔는지, 뇌동맥류가 아직 터지지 않았는지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뇌검사를 미리 받는 것이 더 안심이 됩니다. 뇌졸중은 절대로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어 능력이나 걷는 능력,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기 전에 항상 경고 신호를 남깁니다. 그리고 눈은 그 신호를 가장 빨리 전달하는 곳입니다. 눈이 잠시 어두워지고 갑자기 두 개로 보이고 한쪽 눈꺼풀이 처지고 한쪽 시야가 사라지고 갑자기 흐려져 초점이 맞지 않는 현상들은 모두 뇌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신호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혹은 나이 탓이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치면 뇌를 보호할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매 순간이 지나가면 당신의 정상적인 삶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평생 불편한 삶을 살게 될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서 보내는 경고를 소중히 여기세요. 눈에 이상이 있거나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한 번의 병원 방문으로 안심할 수 있고 지체하면 평생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그들이 뇌졸중을 예방하고 증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서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